1965년에서 60년이 지난 후인 2025년, 오리스는 다이버즈 65 6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을 바로 며칠 전에 선보였습니다. 이전 모델 거의 다가 원형과 직사각형, 광패 로고 모티프의 인덱스를 사용한 버전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에디션에서는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2025년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 아주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270주년, 브렉의 250주년, 오데마픽의 150주년, 롤렉스 120주년, 그리고 블랑팡 290주년 등 정말 많은 브랜드의 의미 있는 기념일이 기다리고 있으며 위블로 빅뱅 20주년, 오리스 다이버즈 65 60주년 등 상징적인 시계들의 기념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올해 첫 리뷰 시계로 오리스 다이버즈 65를 선택한 이유도 역시 올해가 론칭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 시계 애호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오리스 코리아가 2025년 정식 출범했습니다. 스위스 본사 담당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은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한국은 스위스 본사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오데마픽의 코리아, 2024년 위블로 코리아에 이어서 태고오이어도 그동안 명보에서 전개를 해오다가 태고오이어 코리아로 정식 출범을 했는데 오리스 또한 2025년부터 정식으로 코리아가 출범했습니다. 코리아가 되면은 더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처럼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정식 지사가 되면은 본사가 직접 컨트롤을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나 조금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가격 정책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1965년에 오리스가 선보인 다이버 시계의 이름이 바로 다이버즈 65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처음 출시했을 때의 이름이 다이버즈 65는 아니었습니다. 오리스는 일명 오리스 워터프루프라는 이름의 브랜드 최초의 다이버 시계를 제작하면서 당시 증가하는 레크레이션 다이빙 애호가들을 매혹시켰는데 직경 36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아크릴 플렉시글라스, 양방향 회전 블랙 컬러 베젤,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갖춘 이 시계는 당시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시계가 오리스의 정식 컬렉션으로 새롭게 등장한 때는 2015년으로 다이버즈 65라는 이름으로 재출시되었습니다. 이후 다이버즈 65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2016년에 출시된 칼 브레이셔 에디션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최초의 흑인 수석 다이버였던 칼 브레이셔는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다이빙 교관으로 활동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리스 최초의 브론즈 케이스 시계이기도 했던 칼 브레이셔 에디션은 2018년과 2021년에도 출시된 바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뽑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버전의 다이버즈 65 모델이 등장했는데 코팅 캔디 버전이나 2022년의 다이버즈 65 12H도 인상적이었지만 지난해 제네바 워치데이 때 등장한 LFP 리미티드 에디션도 정말 갖고 싶었던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1965년에서 60년이 지난 후인 2025년, 오리스는 다이버즈 65 6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을 바로 며칠 전에 선보였습니다. 2025년이 60주년이라서 올해 안에는 기념 에디션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출시될 줄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시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은 직경은 40mm이며 두께는 12.80, 러그 투 러그는 46mm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는 전체적으로 무광 처리를 했으며 케이스의 측면에만 폴리싱 처리를 했습니다. 블랙 컬러의 베젤은 다른 다이버 워치들과 비교해서 폭이 약간 좁은 편이며 특이하게도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또한 글라스는 양면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장착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무반사 코팅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다이버즈 65와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다이얼을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다이버 워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컬러의 다이얼 위의 디테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버즈 65와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칼 브레이셔 에디션도 그렇고 코튼 캔디 에디션도 그렇고 이전 모델 거의 다가 원형과 직사각형 그리고 오리스 방패 로고 모티프의 인덱스를 사용한 버전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 에디션에서는 1965년 첫 번째 다이얼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시와 6시, 9시, 12시 방향의 숫자 인덱스로 숫자를 야광 안료로 새긴 것이 아니라 스퀘어 형태의 야광 안료 안에 숫자가 자리한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도 1965년에는 지금처럼 야광 안료들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니까 각 브랜드마다 더 오래가고 더 잘 보이는 야광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오리스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인덱스가 더 잘 보이도록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3, 6, 9, 12 이외의 인덱스는 아주 짧은 직사각형의 아워마크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오벨리스크 타입 시프덴즈와 어우러져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조화로워 보입니다. 반면 초침은 롤리팝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구독자님들은 영상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1965년 모델의 이름을 기억하셨나요? 시계의 이름은 바로 오리스 워터프루프였는데, 그 이유는 12시 방향에 자리한 로고 아래에 오리스 워터프루프라고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빈티지 로고와 워터프루프 표시는 이번 60주년 기념 에디션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1965년에 출시된 오리스 다이버 워치를 찾아봤었는데, 현행 모델들과 여러 차이점들이 또 있었습니다. 6시 방향에는 안티쇼크라는 표시와 28 주얼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또한 1965년 모델의 디테일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베젤이 12시 방향에 있는 도트 모양 표시도 1965년 모델과 동일합니다. 2015년 새로 등장할 때는 이 도트 표시는 삼각형 표시로 변경이 되었고, 로고 또한 오리스 아래에 오토매틱 글씨가 있는 버전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에는 오리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965년에는 3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는 데이트 모델이었는데, 이번 60주년 기념 에디션에는 날짜 기능은 없습니다. 다이버 워치답게 이번 60주년 에디션도 크라운과 백케이스는 스크루다운 방식이며, 브레이슬릿을 살펴보면 버클 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테이퍼드 스타일로, 케이스 쪽에 각 4개의 링크는 리벳 스타일이라서 내구성과 착용감도 뛰어납니다. 다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없는데, 이 시계는 현대의 진화된 다이버 워치를 제작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과거의 모델을 복박하려는 것에 집중한 것이니, 이 또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리스 다이버즈 65 60주년 기념 에디션은 범용 무브먼트 중 하나인 셀리타 SW200-1을 베이스로 제작한 오리스 칼리버 733으로 구성되며,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입니다. 무브먼트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만사형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정확도나 성능 면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범용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의 가격은 360만 원입니다. 사실 이 시계는 리뷰를 할 예정이 없었는데,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운이 좋게 실물을 보게 되었고, 또 마침 구독자분들께 오리스 코리아가 출범한 것도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2025년에도 더 흥미로운 시계 이야기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시계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